험준한 산과 깊은 강으로 둘러싸인 강원도는 교통이 불편하고 길이 험해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갈 수 없는 오지 중 오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강원도는 제주도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가장 늦게 전해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험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첩첩산골에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봅니다. (19세기) 말 미국 선교회는 한국 각 지역을 교단별로 나눠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미국 남감리회는 다른 교단보다 10년 늦은 1895년 한국에 들어와 강원도를 맡게 됩니다. 그때 미국 남감리회가 강원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춘천이었습니다. 강원도 지역 선교를 결정한 미국 남감리회는요, 선교사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한국인 2사람을 먼저 이곳 강원 지역으로 보냅니다. 바로 토착 전도인 나봉식과 정동열인데요. 이들은 성경을 팔며 복음을 전하는 매서인으로서 이곳 춘천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보다 먼저 춘천에 도착한 매서인들은 험한 산길을 걸어 다니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의 전도로 조금씩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춘천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플루티스트 손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중앙교회에서 교회 역사 담당하는 이바울 목사입니다.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이바울 목사님을 통해 춘천 지역 첫 예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춘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배 공동체가 모였던 그런 지역인데요. 지금은 공사를 하느라고 공사장이 돼버렸는데 1890년대 그때는 여인숙 주막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막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고요? 네. 두 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예배 공동체를 마련하게 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의미 있는 것이 이쪽 춘천 지역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모인 장소가 됐다고 하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장소는 크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모인 교인들은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는 주막에 모여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춘천 복음화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예배가 시작된 뒤로 춘천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나요? 그러면서부터 예배, 전도, 교육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춘천중앙교회 또 강원도의 모교회가 시작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야, 아주 중요한 곳이네요. 주막에서 드린 첫 예배를 시작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 모교회 춘천중앙교회입니다. 여기가 저희 춘천중앙교회 역사이자 강원도 선교 역사를 정리해 놓은 선교 역사관입니다. 네.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쓰던 물건들도 와. 연도별로 역사하고 저희 그 역사를 이렇게 같이 병합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무스 선교사님, 우리 한국명으로 무야곱 선교사님 네 분이신데요. 토착 전도인이었던 나봉식, 정동열 두 분이 오신 이후에 이 춘천 지역에 이 선교를 담당하시기에 오신 선교사님 네 분이십니다. 1899년 9월 아내와 함께 한국에 들어온 무스 선교사. 그는 한국 도착 후 다음 해인 1900년부터 서울과 강원도 지역 선교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무스 선교사를 통해서 춘천의 부흥이 좀 크게 일어났나요, 당시? 생각만큼 그렇게 속도가 빠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춘천 지역이 그 당시는 오지였습니다. 그래서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길 외에는 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선교사님 본인도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춘천만 이렇게 돌보시는 곳이 아니라 저 경기도 북부, 고양, 철원 이쪽 전체를 다 관장하시다 보니까 춘천 지역에만 이렇게 선교를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단기 선교는 했어도 그렇죠. 이렇게 장기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토착 전도인이 없었네요. 그래서 토착 전도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 당시에 경기도 연천의 고랑포 교회 거기서 속장으로 활동하셨던 이덕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무스 선교사님이 같이 토착 전도인으로 활동할 것을 요청을 하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여기서 오신 이후에 또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고랑포에 살던 그는 어떻게 춘천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걸까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에 있던 옛 나루터. 고랑포는 임진강을 건너 황해도 개성을 오가는 길목이자 농산물을 운반하는 주요 항구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임진강변에 자리한 고랑포. 이곳 고랑포는 이덕수의 고향이었는데요. 그는 이 마을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걸까요? 북한 교회사를 연구하신 유관지 박사님을 통해 옛 고랑포의 모습과 이곳에서 유명했던 이덕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멋지네요, 진짜. 네. 여기가 고랑포예요? 네. 저쪽이 어디죠, 그러면? 개성 쪽. 네. 아, 개성에서 네, 배를 타고. 옛날에는 그저 도로가 불편해서 네. 그 유군보다 수운에 많이 의지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는 이 1900년대 당시에 네. 이곳 어땠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여기가 뭐 지금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그 6.25 전쟁 당시에는 아주 그냥 큰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고 지금도 DMZ를 바로 앞두고 지금 있는 폭탄 소리가 들렸어요. 예, 이게 저기 포사격 훈련 그런 현장입니다. 이야. 6.25 전쟁 전까지는 대단히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아, 뭐 예. 금융기관도 있었고요. 네. 그 초등학교 그때는 소학교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도 있었고 우시장도 있었고 네. 그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백화점이 화신백화점이었습니다. 네. 이 고랑포에도 그 화신백화점의 분점이 있었습니다. 저 위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화신백화점의 분점이 있었어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가 얼마나 번성한 곳이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임진강변에서 가장 번창했던 포구 중 하나였던 고랑포는 각종 숙박업소와 상점, 우시장 등 여러 기관과 시설들이 들어설 정도로 큰 규모를 갖춘 곳이었죠.
이덕수 전도사는 네. 이곳에서 어떤 인물이었나요? 그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네. 좋은 일로 유명하지 않고 네. 깡패로 유명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네. 고랑포를 그 대표하는 불량배였고 네. 키가 컸다고 그래요. 뭐 도박꾼이었고 예. 술꾼이었고 뭐 아내를 그 때려주고 뭐 동네 그 나쁜 일에는 끼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 선교사 보고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네. 네? 그렇게 여기에 고랑포의 큰 문제아였던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그런 분께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어느 날 이 마을에 매서인이 들어왔어요. 그 매서인은 매 판다, 책, 뭐 성경과 전도문서 그걸 팔면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덕수를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또 내력을 알아보니까 이 매서인도 과거에는 자기와 같이 이렇게 불량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거기서 감화돼 가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네. 뭐 아내를 사랑하고 술 끊고 도박 끊고 동네에서 칭찬받고 뭐 생활도 안정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습니다. 도박과 술에 살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행패를 일삼았던 이덕수. 하지만 그는 매서인을 통해 예수를 만난 후 180도 달라진 새 삶을 살게 되는데요. 과거를 청산하고 교회를 다니며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다음에는 그때 지게를 졌습니다. 네. 그 당시 뭐 지게는 지금 그저 용달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뭐 키가 크고 힘도 셌겠죠. 그러니까는 뭐 지게짐을 많이 졌는데 이 전도 문서들 네.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하면서 권소로서 그렇게 그 전도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게꾼 전도인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당시 지게를 지고 짐을 옮겨주는 일을 했는데 그 지게에 성경책을 싣고 다니며 전도를 했던 겁니다. 일명 지게꾼 전도인으로 불리며 성실한 전도인의 삶을 살고 있던 그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춘천에서 사역하고 있던 무수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무수 선교사는 춘천에 정착해 살며 복음을 전할 토착 전도인을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이덕수는 전도자로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죠. 무수 선교사는 이덕수에게 자기와 함께 춘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합니다. 그때 이덕수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무수 선교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결심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편안한 삶 대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택한 이덕수는 당시 산골 오지였던 강원도 춘천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덕수 전도사, 그는 가족과 함께 이 험한 산과 강을 건너 이곳 춘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그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춘천으로 오게 된 이덕수는 이곳에서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예. 플루티스트 송솔라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홍순표 목사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덕수 전도사가 네, 걸었던 그 흔적을 따라서 여러 네. 가지를 궁금해서 제가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전문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 오늘 네. 잘 오신 게 이 자리가 네. 바로 이덕수 전도사가 춘천에 와서 첫 그 정착 선교를 시작했던 그 언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족과 함께 춘천으로 이사 온 이덕수는 이 일대의 자리를 잡고 춘천에 정착한 최초 한국인 사역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관아 옆에 있는 이 봉이산 자락에 네. 처음 4칸짜리 초가집을 사서 네. 요 아래쪽 은행나무 네. 보이시죠? 저 아, 빨간색 그러네요. 지붕 위로. 네네네네. 저 은행나무 저쪽 있는 작은 초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미뤄 짐작이 됩니다. 그는 춘천에 도착해 가장 먼저 봉이산 자락 언덕에 초가집을 사서 주택 겸 예배당으로 꾸미고 전도를 나갑니다. 그는 매일 지게 가득 성경책을 싣고 춘천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찾아가 전도했던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기에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였던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 그러면은 그 여기서 전도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구한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구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고 네. 호기심이 많을 때인데 무스 전도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 때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이덕수 전도사는 지게쯤에다가 성경책과 여러 전도 책자들을 네. 짊어지고 이곳에 와서 저작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아, 그럼 사람들 눈엔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 말이나 소가 끌지 않는데도 저절로 가는 차가 난생 처음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구경을 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이덕수 전도사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전거 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시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쉼은 복음이자 위로였던 겁니다. 이덕수의 메시지는 춘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에 그 네. 조선의 그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 가난과 그다음에 외세 침탈과 네. 이런 그 억압으로 인해서 네. 수탈 이런 걸로 지쳐 있었죠. 게다가 이제 여기 여성들은 다 머리에 짐을 이고 남성들은 지기에다 짐을 메고 휴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조선 시대에는 네. 일주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휴식을 갖는 것을 이렇게 새로운 생활로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삶을 변화시키는 네. 복음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덕수 전도사는 네. 아까 나와서 설교도 했다고 하는데 네. 단순히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덕수 전도사님이 그 전도를 하면서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네. 지게짐을 지고 이 저작거리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네.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이렇게 장을 보고 짐이 많으면 네. 그걸 자기 지게에다 치고 집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그는 단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낮은 자들을 진정으로 돌보고 섬기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당시 이덕수 전도사와 그 무스 선교사로 인해서 네. 무슨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이곳 춘천에 있었나요? 1904년 당시의 난간리교 선교 보고에 의하면 이 춘천과 하천, 인제, 양구, 홍천 일대에 교회가 한 6배, 그다음에
통계에 의하면 교인 수는 2년 사이에 한 10배 정도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덕수 전도사가 춘천으로 오고 난 후 교회 수는 6배, 교인 수는 10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로 인해 춘천 지역 교인들이 급증하자 1908년 남감리회 선교회는 춘천에 독자적인 선교부를 개설합니다.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이 이제 남감리교 선교부에서 춘천을 이제 선교 지부로 네. 좀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병원 선교를 했던 흔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 춘천 미술관은 원래 남감리회가 병원으로 지은 건물인데요. 처음 건립했을 당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1908년 어간부터 넓은 선교 부지들을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교회, 선교사들의 주택과 전도자들의 어떤 생활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이 일대가 춘천의 첫 복음 선교의 기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대에 넓은 선교 부지를 건립해야 할 정도로 춘천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 이덕수 전도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춘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덕수 전도사는 틈만 나면 강원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강원도 산간벽지를 두 발로 걸어 다니며 몸을 사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덕수 전도사. 그는 1910년 과로와 급성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이덕수 전도사. 그는 임종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로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맞추었던 이덕수 전도사. 너무나 풍요롭고 시선 둘 곳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우리도 이덕수 전도사처럼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